그런 언어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면서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언어보다 더 고급스러운 언어, 더 예술적인 언어, 뭐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상상력 그런 거를 이제 펼치는 것, 그 다음에 이 창작의 어떤 즐거움,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안목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시가 좋은 시냐라고 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. 네. 근데 그런 거는 하여튼 좋은 작품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시를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겠네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의 그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보면은요. 네. 사실 그것을 말 그대로 느낌 그 자체가 배움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참 갈갈이 찢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네. 뭐 문법을 분석하고 은유를 얘기하고 하는 등등의 교육이 어쩌면 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이랄까요? 네. 의미를 반감시키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떨까요?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좀 신문에 저 인터뷰에서 화제가 됐으면 그 느낌, 그러니까 시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뛰어난 안목, 훌륭한 시를 보는 안목, 그다음에 느낌을 일깨워주고 언어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고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주제라든지 이게 뭐 상징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네. 그런 거를 가리키다 보니까 시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. 네. 저는 그게 우선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그 음미하는 거의 대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그 음식 먹으면서 이 콩나물 국밥이 되게 어렵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간장게장이 있는데 간장게장에 어떤 게 맛있는 간장게장인지 그런 걸 음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어떤 문학의 한 기능인데 이 간장게장이 되게 어렵네. 근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. 이 간장게장은 뭐 뭐로 돼 있고 이게 어디서 온 게냐 뭐 이러면 어려워지죠. 네. 그런데 그 수능 시험에도 이제 그 교수님의 시가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그 문제 직접 풀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? 풀어왔죠. 그 모의고사 이제 시같이 그 공부하는 모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. 네 분이. 그래서 그분들이 선생님 좀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라고. 네. 근데 거의 다 틀렸어요, 제가. 그 사지 선다가 아니고 5개 문항 나오는 거 있죠. 예. 근데 저는 너무 어렵던데요. 그 대학교 못 가겠던데요, 그거 보니까. 그 시공부를 하신 거는 맞으시죠? 하여튼 근데 제 경우가 아니라, 네. 제 선배 시인들의 경우에도 한 10개 중에서 7개를 틀렸대요. 그래서 시인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, 요새. 저기, 시험에 나온 그 문제의 그 답을 맞추는 시인은 약간 이상한 시인이라고. 시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.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. 그 작품은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프리즘 같은 건데, 독자들을 만나면 그 독자들의 그 안목에 의해서 분광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어떤 사람은
작품을 보고 빨간색을 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보고 보라색을 보고 초록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죠.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이게 빨강이 답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그 프리즘처럼 이렇게 그 작품을 인식하지 않는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제가 그 질문 좀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예에서요. 자, 그러니 이 시는 빨강색이 정답이야 라고 학생한테 가르칠 때 어떤 패단이 그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? 시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언어로 된 생물 같은 거예요. 네. 살아있는 거거든요. 잘 규정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뭐 장미가 있는데 장미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기본적으로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품의 주인이 누구냐? 보통은 이제 글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작품은 음미하는 사람의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독자의 것이죠. 마치 그 요리사가 이제 음식을 이제 뭐 시인이 만약에 언어의 요리사라면 그 작품이 음식 같은 걸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걸 독자가 음미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독자가 이 시 뭐 이렇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에요. 거기에 주방장이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그건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. 그렇죠. 제가 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저 그 작품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요리사처럼 나타나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. 근데 그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시라고 하는 게 복제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한 편의 작품이 이제 몇천 개의 작품으로 복제되죠. 그럼 몇천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맛이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거예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고학교, 고등학교 그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를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도요. 또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도 그래서 이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한테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출제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까요? 그래서 제가 그 중등